하수도 미스테리 4편. 3편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시체를 발견했다는 썰이 있는데 그게 어떤 분의 사체인지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섞여 있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예 유튜브로 작업도 안 하고 읽지도 않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하수구 마스터님이 올리신 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수도 미스테리 4편. 하수구 마스터님께서 올려주신 하수도 미스테리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한테는 세 번째 이야기겠죠. 안녕하세요 라고 하기 전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수도에서 일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누군가 뒤에서 나를 만지거나 소리가 나면 기절하도록 무섭습니다. 오늘은 하수도에서 사람을 만난 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조도에서 항상 일을 합니다. 되게 무섭네. 일을 하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혼자 작업하거나 돌아다닐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저희는 보통 방진복이라는 옷을 입고 작업을 하는데 현장 안에 이물질과 온갖 쓰레기들이 들러붙기에 이런 것을 안 입고 들어가면 잠깐만 들어갔다 나와도 온몸에서 쓰레기 냄새부터 하수구 냄새, 이물질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따라오기 때문에 맨홀 밖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하지만 색깔을 보시면 아시듯이 굉장히 어두운 색이죠. 좀 좋은 방진복은 색도 좀 깨끗하고 좋지만 회사에선 저런 걸 사줄 리가 없고 자재를 시킬 때도 비싸거나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위에서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기에 작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방진복을 입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십니다. 이 방진복이 가장 위험한 게 어둡다는 건데요. 현장 사람들 대부분이 이걸 입고 조도도 안 나오는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 와서 툭 치면 소리부터 칩니다. 무서워서 괴성이 나오는 거죠. 이게 같은 구역의 동료면은 상관이 없는데 다른 구역의 다른 업체 사람들일 때는 말이 달라집니다. 골목골목에서 갑자기 누군가 휙 튀어나와서 후레쉬는 얼굴에 비추고 서로 소리를 막 지르죠. 그때는 가녀린 소녀가 따로 없습니다. 보통 작업 구간을 어디 지점 몇백 미터부터 몇백 미터까지 이렇게 정해두고 공무원들끼리 나눠서 관리하기에 1에서 400은 어디, 4에서 700은 어디 이렇게 업체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으면 서로 얼굴이라도 보고 하니 덜 놀라는데 100지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1000지점에 누군가가 후레쉬 하나 들고서 슬금슬금 오면 누군지도 모르지만 놀라 자빠져 쓰러집니다. 현장 내에서 아무리 전등을 달고 무엇을 해놔도 앞이 잘 안 보이거든요. 제가 겪은 일은 요즘에도 그렇고 제가 처음 이쪽 업계에 발을 들일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2015년 제가 이 일을 시작했으니 그때부터 말을 하자면 하수도 공사 같은 경우 보통 2월 달에서 11월, 12월까지 하고 공사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1월 한 달 쉬고 나머지 달은 다 일합니다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1년에 한 달 쉬는구만. 보통 예산이 책정되고 공사가 시작될 때 감독관, 감리 업체 등이 선정되기까지 보통 한두 달 정도 걸려서 매년 2월달 말이나 3월달 초에 공사가 시작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 겨울 동안 하수도 안에 사람이 산다고 하면 믿음이 가시나요? 우리나라 하수도는 한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합니다. 굉장히 더럽지만 얼어 죽지는 않죠. 이런 곳에 있는 부류들은 보통 노숙자분들이 있고 범죄자들도 있습니다. 노숙자 같은 분들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곳에 있으며 범죄자들은 어떻게 들어와서 숨어있지? 이런 느낌으로 있죠. 제가 보았던 노숙자 같은 경우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도로 들어오는 부류의 분들이었습니다. 가장 추운 1월, 2월 그 더럽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하수도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 혼자 살지 않고 동료들과 같이 사는 게 문제입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2월 말 3월 초에 사전 점검을 가면 꼭 한두 번씩은 만나게 되는데요. 현장이 외진 곳에 있을수록 작업이 편하기에 외진 곳을 먼저 찾는 업체들이 많죠. 외지로 갈수록 사람들이 없고 실제로 하수도 시설도 많이 이용 안 하고 그러니까 일하기 편하겠지. 그런데 이런 곳은 외지기에 맨홀도 아닌 그레이팅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추워서 밖에는 패딩을 입고 들어갈 때는 방진복을 입고 사진을 찍기 위해 핸드폰과 후레쉬 도면 작성할 종이 등을 들고 들어가죠.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위치에 가서 시점을 잡고 작업을 하기 위해 부식이 되거나 깨진 곳을 찾으면서 도면에 표시를 하였고 2인 1조로 가면서 서로 본 것을 도면에 그리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계속 앞으로 가면서 체크를 하는데 무엇인가를 본 것 같아서 옆에 하수관을 후레쉬로 휙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이 소리를 내며 하수관에서 얼굴 하나가 툭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마비로 쓰러질 뻔했죠.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귀신이 하수도관에 누워서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그 귀신이 니들 뭔데 여기 들어와?
라면서 말을 하였고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두 명이지만 사람이고 뭐고간에 일단 무서워서 둘이 말도 안 하고 죽어라 뛰어 올라갔죠. 나와서 밖에서 지키고 있던 사람한테 으아 귀신 봤어! 하면서 소리치고 난리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경찰에 좀 있다가 온 뒤에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귀신인 줄 알았던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던 건 그 노숙자의 태도였습니다. 경찰차로 가더니 이 말만 하고 경찰차를 타고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때 하수도가 따뜻하니 노숙자들이 있다고 한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수도 범죄자. 영화 같은 걸 보면은 하수도 안에 온갖 악당들이 비밀기지처럼 하고 살지만 현실은 하수도에 악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없어야 할 악당이 하수도 안에 있었다고 하면 믿으시려나요? 현장이 끝나가면은 그 현장은 새 하수도가 되기에 아주 깨끗합니다. 물은 더럽죠. 그런데 죄를 저질러서 도망쳐 다니던 범죄자들은 그런 걸 모릅니다. 저희는 보통 작업을 할 때 기본 8명에서 많게는 30-40명 정도가 같이 일을 하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작업 위치, 근처 지형 같은 경우 빠삭하게 외우기에 어디에 무엇이 있고 이 길이 어디로 통하는지 보지도 않고 찾을 정도입니다. 이 이야기도 저희가 길을 정확히 알기에 잡는 데 도움을 준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작업을 하는 곳은 할렘가 같은 곳이었어요. 서울에서 할렘가 같은 곳이라고 하면 몇 곳이 있는데 위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밖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경찰분들이 오셔서 협조 요청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 또 도로 점거 허가증 안 받아서 왔구나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가자마자 경찰들을 보고 어떤 것 때문에 오신 거죠? 하면서 멋쩍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뭐라도 하나 걸리면은 오늘 공사 끝내고서 구청에서 연락 오고 우리는 개 깨지겠구나 했는데 경찰분이 범죄자가 도주 중에 맨홀로 들어갔습니다 라는 주민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맨홀이 다 닫혀있는데 어떤 맨홀로 들어갔냐고 말을 하였고 경찰분들은 저희가 작업을 위해 맨홀을 열어두고 숨구멍으로 이용하기 위해 작업 구간 시점에다가 맨홀 하나 종단에 그렇게 맨홀 하나를 열고 배풍기로 갔다가 공기를 넣고 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누군가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들렸다고 하여 원래는 양쪽에서 신호수를 두어서 아무도 못 오게 해야 되지만 공사가 막바지라 시점 쪽은 작업이 끝나고 종단을 마감하는 중이라 종단에 사람들이 몰려있던 게 문제였습니다. 경찰분이 그렇게 말하니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협조 요청에 응하고 경찰분들 몇 분이서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지역은 1200지점이었고 시점은 700지점이었죠. 그런데 위에 1에서 500지점은 다른 업체분들이랑 저희는 교류를 하기에 모리 사냥하듯이 위아래로 몰자고 하고 저희는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오고 그렇게 하고 전화를 하니 작업하시는 분들이 재밌겠다고 하하하 그러면서 한다고 그러고서 다니시더라고요. 이쪽 분들이 몸이 무지무지 좋기에 다들 연장 하나씩 들고 올라가고 저 위에선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죠. 개무섭네. 저희 장비가 기본 25kg에 액세서리 하나 추가하면 35kg까지 나가는 걸 하루 종일 들고 때려 부시는 분들이라 몸은 아주 무지무지하게 좋으십니다. 경찰분들도 4분 정도 저희 쪽으로 올라가고 위쪽에서 4명 정도가 내려오고 있는 상태였죠. 보통 하수도는 경부 고속도로처럼 하나로 이어져 있기에 중간중간 가지관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 끝은 종말 처리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종말 처리장으로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한 썰 있었죠? 저희는 작업하면서 누군가 오는 걸 못 봤고 저 위쪽 업체에서도 못 봤으며 5회에서 1200 사이에 있을 확률이 높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올라가도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위에서 작업하는 분들도 오셔서 만나고 경찰도 만나고 다 했지만 범죄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범죄자가 가지관 어디로 빠진 것 같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가지관들은 끝이 건물들에 이어져 있어서 좁기 때문에 사람이 기어서 들어갈 수도 없고 처음 들어간 입구만 좀 넓은 것이 특징이라 저희는 가지관들의 위치를 알기에 5에서 1200 사이에 있는 가지관 수십 개를 다 뒤졌죠. 그러다 어디선가 끄끄 하는 소리가 나서 찾아봤는데 그곳은 맨홀로 올라가는 손잡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위에서 손잡이를 잡고 버티고 있는 범죄자를 발견했죠. 사람들 수십 명의 헤드라이트로 쳐다보고 다들 뭐 하나씩 들고 있는 사람들이 하수도 안에서 만나니 범죄자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그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벌벌벌벌벌 떨고 있더라고. 경찰분들도 오셔서 잡아왔지만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쳐온 것인지 모르지만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 범죄자에게 연민이 느껴지더라고요. 범죄자가 끌려가면서 가장 웃겼던 건 수갑을 차고 가기에 바닥에 뭐 하나라도 걸리면은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져서 똥물을 몇 번씩 먹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 경찰분들도 참 대단하다고 느낀 게 그 똥물에 저희가 준 장화 하나 신고 범죄자 잡겠다고 한두 시간을 쥐잡듯이 잡는 게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잠깐은 즐거웠죠. 생각보다 범죄자라는 사람이 반항 한 번 하나 없이 잡히는 것도 좀 아쉬웠고 영화처럼 칼이라도 휘두를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이 순순히 잡히는 게 맥이 빠지더라고요. 야 이씨 뭐 몽키 스패너 같은 거 하나씩 들고 있었을 텐데 렌치 같은 거 들고 있었을 텐데 다 빠루하고 막 이런 거 하고 거기서 칼을 어떻게 휘둘러
두개골 없어질 일 있어요? 저희는 칼이라도 들면 다들 오한마 곡괭이 아시바 파이프 이런 걸 던질 예정이었습니다. 죽어.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야기거리 생기거나 예전에 하던 일들 또 생각나서 써보고 싶을 때 한 번씩 들어와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수구 마스터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리였습니다. 우리나라 하수도 생각보다 다이나믹하네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썰이 있나요?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 말머리 달아서 글 올려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전국 방방 곳곳에서 하수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수도 마스터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유바.